아이스하키채로 가격당하고 24.97톤 트럭에 밟히고 헬리콥터 밖으로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심하게 학대당한 시계가 있나 싶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튼튼한 시계 지샥의 신화는 더 공고해져 왔습니다. 오늘은 지샥의 이모저모와 함께 눈여겨볼 신제품들과 스테디셀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시계가 22가지나 되니까 이 중에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게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따 오후 8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도 지샥 특집이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지샥을 드리고 싶으셨던 분들은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쇼핑 라이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샥의 장점이자 단점은 선택지가 많다는 겁니다. 사이즈부터 봐도 50mm가 넘는 빅사이즈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많이 작아지고 슬림해진 새 디자인도 나옵니다. 레진 소재로 제작된 일반 모델이 있는가 하면 스틸 소재를 일부 또는 전체에 활용해서 외양이 좀 더 고급스러워진 모델도 나옵니다. 광충전이니 전파 수신, 블루투스 연동 같은 다양한 기능이 더해진 모델까지 감안하면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죠. 뭘 고르던 간에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10만원대 초반에 걸쳐있는 기본형 모델이라고 해서 덜 튼튼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m의 방수 성능과 최소 10m 이상의 추락에 견디는 내충격 기능은 지샥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1983년 4월 이래 모든 모델에 공통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애초에 개발자 기쿠오 이베라는 인물이 지샥의 개발에 착수한 계기가 아버지가 준 졸업 선물 시계를 길에서 떨어뜨렸는데 너무 쉽게 부서져서였다고 하잖아요. 튼튼함이 지샥의 존재 이유였으니까 타협을 할 이유가 없겠죠. 가장 무거운 차가 밟고 지나간 걸로 기네스 기록을 세운 지샥 모델도 5600 기본형이고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5종의 지샥도 5600과 6900을 포함해서 다 기본형 제품들입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코닉 시리즈는 지샥을 대표하는 기본형 제품들에다가 역사와 관련된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얹었습니다. 83년에 나온 첫 번째 지샥 DW5000C에 있었던 빨간 테두리를 이식한 건데요. 빨간 테두리를 각 디자인에다가 어떻게 깨알같이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빨간 테두리가 어디로 갔는지가 가장 명백한 건 아무래도 DW5600입니다. 애초에 83년의 원작과 거의 다르지 않게 생긴 시계니까 빨간 테두리도 원작과 같은 자리에 들어갔죠. 카시오 로고와 쇼크 리지스트 마크의 위치도 원작과 같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이 생긴 시계는 아닙니다. 83년도 모델에 있었던 벽돌 그림은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문구들의 내용도 다소 다르죠. 뒷면을 봐도 레진 소재의 케이스에다가 스틸 소재의 케이스백이 나사로 고정된 형태라는 게 다릅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원작처럼 이너 케이스를 스틸 소재로 만든 DW5000R이라는 시계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계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원작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모델입니다. 빨간 테두리를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이해하고 지샥의 원래 목적에 맞는 막 굴릴 수 있는 툴워치를 찾는다면 5600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무브먼트에 해당하는 모듈은 5000이나 5600이나 똑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스톱워치나 자동 반복 설정이 가능한 카운트다운 기능, 타이머, 알람 기능 같은 지샥의 기본 기능은 다 들어갑니다. 다음 눈여겨볼 모델은 DW6900입니다. 1995년에 처음 선보였던 지샥에서 아마 두 번째로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계를 보고 어린 시절에 보던 지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각 액정 위에 있는 세 개의 눈이 시간의 흐름을 좀 더 다채롭게 보여줘서 보는 맛이 있는 시계입니다. 라이트 버튼을 시계 가운데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빼서 지샥의 버튼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졌죠. 이 모델에서는 빨간 테두리를 너무 두드러지게 만들지 않고 다이얼 가장자리에 있는 얇은 선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디자인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향수도 돋고 신선한 것 같네요. 지샥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라면 2019년에 나온 가장 성공적인 디자인 GA2100도 빠질 수 없습니다. 팔각형 베젤 덕분에 지아로크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카본 코어 가드라는 케이스 구조를 통해서 튼튼함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였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모드를 변경할 때도 시간과 요일이 잘 보인다는 건 장점
장점이고요. 좀 더 시계다운 입체적인 다이얼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작아진 만큼 그 부분의 가독성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것, 아날로그 바늘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릴 때도 있다는 건 아쉬운 점이죠. 이번 디자인은 가독성을 목표로 아주 정갈하게 나온 것 같아요. 빨간 테두리는 위로 솟아 올라와 있는 챕터링 위에 컬러 포인트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5600이 하는 기능 외에도 31개의 세계 시간대를 표시할 수 있는 월드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한테 유용하겠고요. 알람도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5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GA110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던 빅사이즈 모델인데요. 다이얼은 이제까지 나온 G샥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입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데 큰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 시계와 관련된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 드리고요. 큰 시계가 제일 유행할 때 나온 모델이라서 다시 유행하려면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빨강 테두리는 이번에는 베젤이랑 100분의 1초 인디케이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G샥의 역사와 튼튼함은 인정하지만은 레진 소재의 시계랑은 화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계는 스틸로 되어 있는 게 여러 상황에 차기도 좋고 고급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은 아니지만 꾸준한 스테디셀러인 풀메탈 G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풀메탈 G샥은 최초의 G샥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인기 있는 지아로크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단순히 소재만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 터프솔라나 멀티밴드 6, 블루투스 연동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GMW B5000이라는 풀메탈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G샥이 높은 가격대에 나오는 걸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수백만 원대의 고가 G샥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2025년 현재에는 이 모델이 가성비 모델처럼 느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할인을 하면 50만 원대 초반에도 장만할 수 있거든요. 소재의 차이가 굉장한 고급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분명합니다. 레진 케이스 특유의 사출 자국이 보이던 곳에서 이제 피니싱이 적용된 헤어라인 브러쉬와 폴리쉬의 대비를 볼 수 있으니까요. 베젤뿐만 아니라 케이스까지 스틸 소재로 제작을 했고 스크루인 백은 DLC 코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의 액정에 초록색 테두리가 들어간 버전이 있고요. 반전 액정에 파란색 테두리가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요. 반전 액정이 스타일상으로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일반 액정보다는 덜 잘 보인다는 건 항상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들의 조합도 그냥 과시적인 게 아니라 말이 되고 합리적입니다. 광 충전이 되니까 빛이 들어오는 데만 두면은 배터리가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전파 수신 기능이 있어서 15 전파탑에서 쏘는 표준시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해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창가에 두면은 전파 수신도 하고 광 충전도 되고 일석이조죠.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은 휴대폰이랑 블루투스 연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정확한 시간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연동 기능이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버튼만으로 이 시계가 갖고 있는 타이머나 알람, 월드 타이머 기능 같은 거를 설정하는 게 그렇게까지 간편하진 않거든요. 휴대폰 앱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설정해 놓고 연동시키는 게 시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메탈 브레이슬릿의 형태가 레진 스트랩을 모방하고 있다는 게 깨알같고 재밌는 점인데요. 일단 링크의 구성을 보면은 첫 마디는 형태가 잡혀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실체감 있고 두툼한 형태입니다. 일본 시계 특유의 약간 좌우 흔들림이 있는 브레이슬릿인데 특이하게도 링크 길이 조정은 가운데에 있는 스프링바를 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클래스프는 원터치로 열리는 접이식이고요. 미세 조정은 구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시계 유리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미네랄 크리스탈을 사용한다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메탈 브레이슬릿에 손목에 착 붙기보다는 약간 뜨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브레이슬릿은 호불호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메탈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외양이 갖춰진 건 분명하지만은 무게가 160g대로 어지간한 다이버 시계만큼 무거워진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퀄리티의 비율 그리고 기능의 비율 같은 걸 생각했을 때에는 요즘 시계 시장에서 가성비 모델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풀메탈의 외양은 원하지만은 풀메탈의 가격과 무게를 원하지 않는 분들을 겨냥한 파인 메탈릭 시리즈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실리콘 밴드의 윗부분에 케이스와 같은 색상으로 증기 증착 처리가 된 우레탄 시트를 합쳐서 언뜻 보기에 풀메탈 시계처럼 보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터프솔러나 블루투스 같은 부가 기능은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대신 풀메탈 대비 가격이 반값 이하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케이스의 구조도 전체를 스틸로 하기보다 기존의 레진 케이스에다가 제일 바깥쪽에만 스틸 커버를 덮는 식으로 제작되어서 메탈 케이스의 외양은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가 70에서 80g대로 가벼운 모델입니다. 지아로크 디자인의 팬분들이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이얼의 색감이나 브러쉬 마감, 인덱스의 형태가 이제까지 본 지아로크 모델들에 비해서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 시트와 메탈 케이스의 조화는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레탄 시트가 자세히 봤을 때 정말 금속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속보다는 번쩍거리는 무대 의상이나 신발에 들어갈 법한 필름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낯선 느낌이 있어요. 시계줄이 다른 모델들보다 덜 뻣뻣하고 착용감이 좋다는 건 특기할 만합니다. 키퍼와 버클은 금속 소재를 써줬네요. 번쩍거리는 시계줄이 좀 부담스럽다면 다른 조합도 있습니다. GM5600 시리즈는 파인 메탈릭 시리즈와 달리 심플한 디자인의 레진 밴드를 매칭해서 금속 소재와의 콘트라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파인 메탈릭 시리즈가 굉장히 당당하고 시선을 끄는 약간 관종 느낌이 나는 모델이라면 이 친구들은 좀 더 다양한 자리에 어울릴 만한 차분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모델 다 지저분한 프린트는 다 생략을 했고 반전 액정을 활용해서 아주 잘 읽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시크한 분위기와 스타일을 갖고 있는 시계가 됐습니다. 저는 요즘 올블랙 시계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인지 블랙 코팅된 메탈 케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시계도 풀메탈 케이스가 아니라 레진 케이스 위에다가 커버만 스틸을 씌운 거라서 무게는 70g대로 가볍습니다. 메탈릭 실버 모델보다도 몇만 원 더 가격적으로 장점도 있습니다. 풀메탈이 아니어도 부가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BM2100 시리즈도 좋은 선택입니다. 터프솔라 기능 덕분에 창가에 두면 배터리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전파수 신 기능은 없지만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광충전 다이얼 특유의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질감을 그리드 패턴으로 고급스럽게 풀어낸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다이얼의 그리드 디자인을 레진 스트랩의 질감으로도 이어가고 있는 게 또 멋있는 디자인 요소인데요. 기본형 모델에 비해서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시계입니다. 가격 부담이 적은 기본형 모델들에도 신규 디자인이 많이 있는데요. 지샥이 항상 내 손목에 크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GA2300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지아로크에 비해서 직경이 3mm 이상 작아져서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착용하기에 좋게 됐습니다. 무게도 50g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샥들보다도 근소하게 더 가볍습니다. 팔각 베젤인 듯 하면서도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는 듯한 개성 있는 형태도 재밌고요. 다이얼에 X자로 들어가서 빛에 반응하는 입체적인 브릿지의 형태도 꽤 멋있습니다. 버튼이 기존 지샥에 비해 커져서 누르려고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진 것도 좋고요. 거미다리처럼 튀어나오는 러그 디자인도 개성이 넘칩니다. 스트랩이 좀 더 자유도 있게 움직이게 됐다는 것도 이번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화이트나 블랙 같은 무난한 것에서부터 핑크나 네온 옐로우를 활용하는 통통 튀는 모델에까지 다양한 색상이 있고요. 확 어려지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사이즈도 작아져서 약간 스와치 시계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스트랩의 키퍼와 버클이 플라스틱 계열로 되어 있어요. GA2300 외에도 네온 옐로우와 그레이 조합의 신제품들이 좀 더 있습니다. 러닝화에 많이 사용되는 색감을 활용해서 신발과 시계를 깔맞춤으로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겨냥하고 나온 모델로 보여요. 하나는 GD-B500MW입니다. GA2300처럼 더 작아지고 더 얇아진 지샥의 기조를 이어가는 모델인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간만에 풀 디지털 모델입니다. 휴대폰과 블루투스 연동을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손쉽게 맞출 수 있고요. 만보기 기능이 있는 데다가
하루 걷기 목표량을 정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한 건강관리 기능이 더해진 모델입니다.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 경고음을 울리게 한다던가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런 기능들과 광충전 기능을 합쳤으면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가격적인 장점에 더 초점을 맞춘 걸로 보여요. 또 다른 하나는 GAP001이라는 모델인데요. 사이즈와 체감은 지아로크랑 비슷한데 좀 더 툴워치스러운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섞은 것 같습니다. 상하가 나누어지는 베젤 디자인에다가 입체적인 다이얼과 인덱스의 구성까지 신선한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 다 네온 옐로우 포인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튑니다. 버튼 디자인도 가장 누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 버튼은 직관적으로 라이트 버튼 같이 생긴 게 재밌습니다. 기능 인디케이터가 우주선을 구동시키는 것처럼 근사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멋지고요.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폰과 연동시킬 수 있는 블루투스 연동 기능도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새 디자인인데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는 좋은 점인데 터프 솔라 기능을 합쳤으면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모델에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이브에서 다루게 될 22개의 지상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좀 더 작아지고 얇아진 새 디자인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